안녕하세요. 너의 재테크가 보여 채널입니다. 오늘은 인천 송도 609에서 진행하는 민간 분양 송도 힐스테이트 레이크 4차 청약 정보를 전달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청약을 1분으로 정리 요약하자면 인천 2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에게 우선 선발 50%가 먼저 진행이 되고요. 인천 2년 미만과 기타 수도권 서울 경기도 분들에게 50% 남은 물량을 배정합니다. 1순위 청약 조건은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청약 통장이 2년이 지났고 본인 포함 그 세대가 1주택 이하여야 하고 5년 이내에 당첨된 이력이 없으며 지역 예치금을 만족해야만 1순위 자격 조건을 가지시게 되고요. 그리고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청약은 이제 85 이하는 가점 100%이고 85 초과는 가점 50%, 추첨 50%입니다. 또한 재당첨 제한은 10년이 되겠고요. 전매 제한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며 만약 공사 지원으로 늦춰질 경우에 5년 후에 전매가 가능합니다. 84 타입의 분양가가 9억 미만으로 나왔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 40%가 가능하겠고요. 다만 그 다음 타입인 99 타입부터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일단 주변 시세가 보수적으로 10억에서 12억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본 청약의 안전마진은 보수적으로 1억에서 2억 정도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송도에 실거주가 필요한 무주택 세대주 분들에게 기회가 되는 청약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본 청약을 투자로 바라본다면 반드시 넣어야 할까요?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본 영상에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일단 서로가 각자 바라보는 가치관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시기가 시기인 만큼 자신만의 투자 원칙에 대한 세팅이 스스로 완성이 되어 있어야만 올바른 판단과 투자에 대한 의구심을 없앨 수가 있겠죠. 특히나 송도는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3기 신도시처럼 안전마진이 높지 않아서 스스로의 가치 판단이 더더욱 중요한 청약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이 청약을 넣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이 아파트에 대한 본질적인 투자 이유를 찾지 못해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유를 찾는 방법 또한 여러 방향이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내가 투자하는 지역에 대한 분석이 되어 있어야만 올바른 가치 판단이 시작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 또한 이 부분에 대한 도움을 드리고자 상세한 청약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송도에 대한 설명을 잠시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 페이지는 송도 청약이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하는 페이지이지만 아시는 분들도 이제 복습 차원으로 시청해 주시길 제가 바랄게요. 송도는 크게 109에서 1109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각 구역마다 특징이 있는데 이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면 일반적으로 109가 송도에서 가장 핫한 곳이죠. 실제로 이제 송도라고 말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지역입니다. 이제 109에는 이제 유명한 센트럴 파크나 GCF 녹색 기후기금이라는 건물이 있고요. 109에 이제 학군이나 학원가가 형성이 잘 되어 있어서 아이 키우기에도 가장 좋은 곳이다라는 생각이 되는 구역이고요. 그리고 이제 209 같은 경우는 109와 비슷하게 주거 지역으로도 활용이 되고 있고, 이제 해돋이 공원이나 이제 송현아로 불리는 송도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이 있는 구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309는 이제 코스트코도 있고, 이제 잭니클라우스 CC가 있는 곳이죠. 그리고 이제 409는 이제 인천대학교와 이 뒤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셀트리온이라는 제약회사가 위치한 곳이며 송도 지식정보산업단지로 구성된 1자리형 구역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9의 특징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들어와 있다는 것이고, 709에는 연세대 국제캠, 한국뉴욕주립대, 유타대, 조지 메이슨대 등 국제대학 캠퍼스와 SK 바이오사이언스의 본사가 들어올 예정이죠. 그리고 이번 청약 단지는 609에 해당합니다. 이 609의 특징은 아트센터 인천이나 이 워터프론트 호수가 특징인 구역입니다. 앞선 페이지를 조금만 더 자세히 볼게요. 일단 청약 단지는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한 곳이고요. 그리고 이제 송도 역세는 인천 1호선. 인천 1호선이 메인인 지역이죠. 그리고 그 중에 인천대 입구역이 이제 GTX-B 노선의 시작점이며 송도에서 마석을 잇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B
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송도에서 서울역까지 약 27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송도는 워낙 기본 계획부터 이제 잘 짜여진 신도시다 보니까 뭐 주변에 뭐 이제 센트럴 파크나 그리고 뭐 이제 해돋이 공원, 이제 워터프론트 호수, 뭐 잭네 클라우스 CC 이제 등 자연 환경이 곳곳이 배치된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커넬워크나 뭐 코스트코, 뭐 롯데마트,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처럼 쇼핑 시설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GTX-B 주변에 이제 이랜드몰이 23년에 들어올 예정이고 롯데몰과 심지어 신세계 백화점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도는 바이오 산업 단지라고 말할 만큼 국내 바이오 산업 빅3 기업이 다 들어올 예정이죠. 일단 셀트리온은 요 이제 셀트리온 자리인데 글로벌 연구센터는 뭐 22년에, 삼공장은 23년에 준공을 목표로 달리고 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1조 7,400억을 투자해서 4공장까지 증설할 예정이다 라고 20년에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도 본사와 연구소를 24년까지 송도로 이전할 계획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GCF 녹색기후기금이라고 부르는 세계 기구와 포스코 건설, WB라는 세계은행,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등 송도 내부에 자립할 수 있는 일자리가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리고 뭐 인천 카톨릭대, 뭐 인천대, 연세대, 그리고 한국 뉴욕 주립대, 조지 메이슨대, 유타대 등 이제 다양한 대학교가 들어와 있어서 송도에 교육적으로도 확실한 메리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연세대 바로 옆에 연세 세브란스 병원이 이제 26년에 예정이 되어 있죠. 자, 결론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아파트 청약이든 매매든 투자 요소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겠죠. 짧은 시간이지만 본 영상을 통해서 청약 전에 송도에 대한 이해가 투자로서 그리고 청약으로 이어지길 바라며 송도 입지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간략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상세 청약 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본건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97-2번지에서 진행하는 청약건이고 지하 2층에서 지상 36층 12개 동으로 구성된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25년 7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자, 특별 공급은 2월 21일 월요일 날 시작이 되고요. 1순위는 2월 22일, 즉 특별 공급 다음날 화요일에 진행이 되고 그리고 당첨자 발표는 3월 2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공급 세대수는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일단 분양가 때문에 84 타입에만 특별 공급 물량이 있고요. 84 타입은 가점 100%이기 때문에 추천 물량이 없습니다. 그리고 99 타입부터는 추천 물량이 50%가 존재하므로 가점이 낮은 무주택 세대주 분들은 추천 물량 내용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순위별 자격 조건을 보면 앞선 1분 정리 페이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85 이하는 가점제 100%, 전용 면적 85 초과는 가점 50, 추천 50%입니다. 그리고 공통적인 1순위 자격 조건은 세대주여야 하고 5년 이내에 당첨된 이력이 없어야 하며 그 세대도 없어야 하고 2주택 이상은 안 되고요. 청약 가입 기간이 24개월이 지났고 지역별 예치금을 만족해야겠죠. 자, 우선 공급 기준 및 예치금을 보면 이제 송도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이기 때문에 앞선 1분 정리 페이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광역시 2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에게 당해 50% 우선 선발이 되고 나머지 50%는 인천광역시 2년 미만 거주자와 기타 서울 경기 분들에게 기회가 돌아갑니다. 자, 다음으로 거주지 기준 청약 예치 금액은 이 표와 같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현재 자기가 살고 있는 곳 기준으로 바라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한 예로 내가 인천에 살고 있고 84 타입을 넣을 거라고 하면은 이 인천에 살고 있고 84를 넣을 거니까 85 이하를 표에 해당이 되겠죠. 즉 250만 원이 통장에 들어 있어야 합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다음으로 공급 금액을 볼게요. 먼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본 청약 지역은 투기 과열지구이기 때문에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중도금 대출이 단 한 푼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9억 미만에 대해서는 40%가 나오겠죠. 일단 84의 최고가만 보면 이제 84A나 84B겠죠. 이제 8억 9,900만 원으로 이제 84A, B, C 모두 중도금 대출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타입인 99는
이제 최고가가 9억 9,900, 9억 9,6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9억이 초과하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은 불가하다라는 점, 그리고 나머지 타입에 대한 금액은 화면 참고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84 타입 기준으로 주변 평단가를 제가 좀 비교를 해봤는데 자이더 스타 같은 경우는 2,743만원이었고요. 송도 럭스 오션 SK뷰는 2,676만원, 그리고 이번에 분양하는 힐스테이크 레이크 4차가 2,644만원입니다. 일단 청약에 상대적으로 비싸게 나온 럭스 오션 SK뷰와 거의 유사해요. 다만 럭스 오션 SK뷰는 이제 84도 9억이 넘어가지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했었죠. 아마 시공사가 앞선 분양 경쟁률을 보고 머리를 좀 쓴 것 같습니다. 이제 84 타입이 9억을 안 넘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래도 가격적으로 크게 이 본청약이 메리트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 발코니 확장비는 본 페이지와 같고요. 타입별 확장비는 이제 각각 확인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본청약의 확장비가 송도 내에서도 좀 비싼 수준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비싸게 나왔던 이제 아크베이와 럭스 오션 SK뷰보다 더 비싸요. 아마 이게 중도금 대출을 위해서 시공사가 이제 기존 분양가를 9억 미만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업에서 부족했던 마진을 이 확장비에서 확보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즉 이제 가격이 좀 부담되는 확장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본페이지가 사실 가장 중요하죠. 타입별 투자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84 타입과 이제 99 타입 두 가지 케이스 기준으로 최소 필요자금과 실입주 시의 필요자금, 전세 전환 시의 필요자금을 미리 계산해 봤습니다. 자, 먼저 84 타입부터 보면 분양가가 8억 9,900만원이고 발코니는 3,670만원 정도네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84 타입 같은 경우는 분양가가 9억 미만이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 40%가 나오게 됩니다. 금액은 약 3억 6천만원 수준입니다. 또한 중도금 이자는 연 4%로 계산을 하였고요. 그래서 결론으로 총 납부액은 9억 9,700만원 정도가 될 것 같고 실제로 입주하시려면 여유롭게 약 6억 4천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계약 자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약 2억 7,400만원 정도가 필요하고요. 만약 요 금액도 없다면 계약 유지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자금 조달 계획을 사전에 짜보시고 청약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전세가 보수적으로 약 5억에 형성되어 있다고 가정해 보았습니다. 이때 최소 필요자금에서 여유롭게 약 2억 2,400만원 정도만 추가로 준비해 주시면 전세를 돌리고 등기 치는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99 타입 같은 경우는 분양가가 9억 초과이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 0%, 즉 대출 불가입니다. 다만 향후에 입주 시에 주담대를 받으실 때 이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9억 이하에 대해서는 40%, 9억 초과에 대해서는 20% 주담대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에 아파트 감정평가 금액이 12억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최대 약 4억 2천만 원까지 입주 시에 대출이 가능해 보입니다. 자, 빠르게 정리해보면 총 납부액은 이제 10억 한 7천만 원 정도가 되겠고요. 실입주 시에 이제 주담대를 최대로 받았을 때 약 6억 5천만 원 정도가 있다면 실입주가 가능해 보이고요. 그리고 최소 계약 유지 자체를 위해서는 7억 300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자, 사전에 자금 조달 계획을 반드시 세워보시길 추천드리고 만약 입주 시 전세가가 6억에 형성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제 전세를 돌리게 됐을 때 약 2억 3천만 원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 만약에 전세가가 7억이다 라고 하면 3억 3천만 원 정도를 현금으로 보유할 수 있겠죠. 이는 유동적으로 계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입지 볼게요. 자, 보시면 이 빨간색 테두리로 표시한 곳이 본 청약 단지고요. 그 위로 레이크 3차, 2차, 1차가 이제 분양이 되었었죠. 그리고 서해 바다 쪽으로는 송도 럭스 오션 SK뷰가 이쪽에 위치해 있고요. 자이 크리스탈 오션도 뒤쪽에 있고 제가 표기는 안 했지만 송도 자이더스타가 이 아래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일단 서해 바다 쪽 뷰를 이 럭스나 자이 크리스탈 오션이 이제 때문에 조망이 가릴 것 같고요. 실제로 이쪽, 제가 이제 검정색 박스로 표기한 곳이 공동주택 자리인데, 이 워터프론트 방향에도 이 공동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라, 뷰는 좀 가릴 것 같아요. 그래서 뷰에 특색 있는 609인데, 이 본 청약이
이 뷰에 대한 이점을 이용할 수 없는 단점 단지가 되었습니다. 좀 아쉽죠? 뭐 그래도 건물 사이로 뷰는 일정 부분 보일 수는 있겠지만 크게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청약단지 주변으로 뭐 현성초, 해양 3중이 있고요. 뭐 아래쪽으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계획되어 있고 위쪽으로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즉 그리 멀지 않는 곳에 이제 학군이 위치가 되어 있고 학교 위치 또한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단지 옆쪽으로 송도 트램이 지나가게 되는데 일단 이 송도 트램이 22년 1월 18일 날 국토부 승인이 났다라는 제가 뉴스 기사를 하나 발췌를 했습니다. 일단 개통이 아직 많이 남았겠지만 먼 미래에는 트램을 이용해서 GTX-B의 시작점인 인천대 입구까지 손쉽게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은 배치도 볼게요. 자,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3차가 이쪽. 그러니까 이 방향이 워터프론트 호수 방향이고 이 뒤쪽이 이제 서해 바다 방향이겠죠. 자, 워터프론트 방향은 공동주택이 들어설 예정이고 이 서해 바다 쪽은 이제 럭스가 들어올 예정이라 사실 뭐 앞뒤로 이제 뭐 시야가 조금 막혀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 이제 뒤쪽 이 아파트 이제 4개 중에서 이 향 중에서 이 뒤쪽에 위치한 게 이제 대형 타입들만 이 뒤쪽으로 위치가 되어 있는데 요 타입만 남동 남서 방향을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특이하게 84B 요 84B만 이 앞쪽으로 다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죠? 앞쪽으로 다 배치가 되어 있죠. 요 방향은 북동 북서 방향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운데에 위치해 있는 이 배치 같은 경우는 이제 남향과 북향을 각각 하나씩 이용할 것 같습니다. 자,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다음으로는 청약단지 주변의 이제 호가나 이제 실거래가, 전세가를 좀 살펴볼 건데 좀 간단하게 보면 요번에 청약하고 있는 단지가 이쪽이죠. 그 위에 3차. 요 3차는 분양권 거래예요. 제가 그리고 미리 84 기준으로 세팅을 해놨습니다. 자, 분양권 84 기준으로 10억 4,800에서 12억 9천까지 나오고 있고요. 2차 같은 경우는 호가가 10억에서 14억 8천. 자, 84 기준으로만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제 1차 같은 경우는 9억 5천 금매인 것 같은데 9억 5천에서 15억까지 나오고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7거래 같은 경우는 제가 1차, 요게 아마 매물이 좀 많이 거래가 됐을 거니까 1차 기준을 좀 보면 9억 6천, 네, 35의 D 타입을 보면 10억 5천에서 뭐 11억 3천. 자, 가장 최근에 거래된 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11월 달에 거래된 11억 3천만 원이네요. 자, 한마디로 이제 실거래는 11억 3천에서 끊겨 있고 이제 호가는 12억 정도를 부르고 있으니 한 11억에서 12억 정도의 시세가 형성되어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뷰나 향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이제 있을 수 있어요. 자, 이제 전세를 좀 보면 자, 2차의 전세를 좀 볼게요. 전세는 이제 4억에서 6억 정도. 1차의 전세도 볼게요. 네, 4억 3천에서 높게 나오는 건 7억까지 나와 있는 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 평균값이 한 5억 정도라고 예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타입을 볼 건데 일단 타입이 많아서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84A나 이제 99A 요 두 개만 좀 살펴볼게요. 일단 좀 9개의 타입 중에서 일단 84A만 이제 4베이 타입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방 쪽에 확장형을 좀 보면 주방 식당 쪽에 이제 창문이 다 있어서 통풍 환기가 가능해 보이고요. 그리고 좀 특이하게 주방 식당 옆에 일단 팬트리로 되게 공간을 많이 빼는데 팬트리가 아니라 이제 알파룸을 좀 길게 뺐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제 99A를 좀 보면 자, 99A는 딱 봐도 타워형 형상이죠. 일단 타워형 중에서도 좀 특징을 보면 이 거실을 되게 길게 빼는데 타워형이 요즘 이 중간에 이제 침실4를 하나 만들어서 구분을 지어 놨습니다. 자, 일단 뭐 84B나 그리고 이제 뭐 84C 타입들 뭐 이제 각각 하나씩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각 타입이 워낙 개성이 있어서 일단 청약 신청 전에 구조를 한번 이제 면밀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인기 있는 포베이 판상형이 있는 건 84A 타입밖에
요 이제 84A 타입밖에 없다라는 것이 약간 이 청약 타입에 대한 호불호가 갈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이상 송도 힐스테이트 레이크 4차 영상을 마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무주성, 토지는 금물이고 반드시 실거주를 고려하셔서 청약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